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대망의 농심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농심과 라면에 대한 스토리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 숫자 이야기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Q 위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P와 C 그리고 이익률 관련해서 볼 겁니다. 회사의 비용 구조를 보면 원재료성이 다 합해가지고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 급여가 한 15%, 나머지 고정비성 비용들이 다 합해서 한 20% 정도, 광고 5% 정도. 요것들은 몇 년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합하면은 대략 90% 정도입니다. 근데 나머지 기타로 구분된 비용이 있어요. 요거까지 빼주면은 영업 마진이 나올 텐데요. 통상 주석에 이렇게 기타 비용으로 기재되는 항목들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분이 어려운 거를 다 때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도에 뭔가 특별하게 튄 거 이런 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답을 해줄 텐데 자기들도 몇 년치 이게 누적되면 잘 몰라요. 하여튼 아무튼 이게 줄이려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 이게 계속 줄다 보니까 뭐 평균 잡아서 5% 정도라고 보면은 이것까지 빼주면은 대략 마진은 한 4에서 5% 정도 영업이익률이 되는 게 농심의 사업 구조이다. 자,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6% 정도 보면 될 겁니다. 17년도에 유독 튄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뭔지 알 수 없는 견본비가 한 350억 정도 써서 그때만 좀 높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의 가격 P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시의 대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강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10년치를 같이 보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얘들이 이런 그람 수랑 뭐 묶음 개수를 바꿔놔가지고 바뀌는 걸 보는 게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1g 단위로 다 환산을 해가지고 나눠보니까 11년도하고 16년도에 크게 인상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라멘의 가격 인상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무려 10년 전에도 야, 밀가루 가격 내리는데 왜 라면 값은 안 내리냐 그런 말도 나오고 이건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실제 어느 구간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라면의 가격을 올리지는 못했죠. 웬만하면 앞으로 뭐 이런 시절 같은 경우는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회사의 숙명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신제품 출시 같은 것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었습니다. 농심이 택한 선택은 프리미엄 라인업을 내는 거였죠. 신라면 블랙 혹은 뭐 짜왕 이런 것들, 아무래도 신제품의 가격 선정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가격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내가지고 일부라도 대체가 된다면 간접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원재료 C입니다. 라면을 만드는 원재료 메인은 이 소맥분이죠. 밀가루고 제분사들이 많은데 대한제분, 제일제당, 동아원, 국내 9개 회사 중에서 7개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다. 자, 농심 같은 경우는 제분 회사들이 놓치기 싫은 고객일 거고 농심도 한 군데서 받는 것보다는 뭐 기왕이면 여러 군데서 받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은 라면을 튀겨야 되니까 이 팜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야, 과거에 그 난리를 쳤으니까 우지를 쓰지는 않겠죠. 동남아의 기름야자에서 추출되는 팜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라면을 튀겨서 포장하는 포장지, 연포장재, 요거는 이제 쌍둥이 동생 회사인 율촌화학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자,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고 애쓴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예전에 해묵은 떡밥으로 야, 비용 줄이려고 이거 라면 둥그랗게 만들었네, 이거 이만큼 깎아가지고 이거 비용 절감했네, 요것만 모아도 라면이 몇 개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풀린 떡밥이다. 농심의 최초 둥근 제품은 너구리로 무려 82년도에 나온 제품이었다. 램비가 둥그니까 소비자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다. 야, 근데 안성탕면은 네모나던데 그거는 잘 부서지기 때문에 네모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심의 해명은 이걸 하려면은 우리도 성형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꽤 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라면 공장에 가보시면은 이런 둥근 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깊이가 꽤 되기 때문에 총량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라인업에도 둥근 제품들이 제법 있죠. 자, 그래서 주요 제품과 원재료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맥하고 팜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주요 원재료인 소맥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면 같은 경우에 11년도 이때 가격 인상을 했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 별로 안 좋았겠죠. 그리고 와서 소맥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마진이 개선됐을 겁니다. 실제로 매출 총이익률 GPM과 소맥을 그려보면은 어느 정도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완만하게 같이 갔지만은 다시 이게 최근에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농심의 주가는 농심의 매출 총이익률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가격 인상 그 자체든 신제품 출시로 우회하든 마진 개선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주목을 해가지고 매출 총이익률과 주가가 같이 움직였지만 실제 농심의 영업이익률은 GPM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화되는 라면 시장 경쟁으로 인한 판관 비율 증가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 수혜와 짜파구리 등의 요행수로 인한 이례적인 개선이 좀 있었던 거겠고요.
주가는 영업이익과 같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14년, 15년도에는 이제 GPM 개선만으로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재료는 프리미엄 라면이었고요. 결국 이 회사 주식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이 시가총액이 자본총계보다 떨어지는 구간이 가끔 이렇게 나오긴 하잖아요. 요런 구간에서 뭐 바닥을 노려가지고 소폭 반등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든가 아니면 뭐 이익이 개선될 걸로 생각되는 시점, 그게 신제품이든 가격 인상이든 그럴 때는 다시 보게 된다는 거겠습니다. 자, 최근에 라면 회사들의 가격 인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매가 팜유 가격이 꽤 올라와가지고 이제 라면에 거의 붙어 있거든요. 물론 5월달에 각종 원재료는 피크가 쳐가지고 살짝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기존 대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영업이익률 마진 4, 5%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자, 라면은 11년도에 한 번, 16년도에 한 번 올렸으니까 현재 눈치 안 보는 정권 말기이기도 하고 5년 주기설 따라서 21년도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뭐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가격 인상의 키는 오뚜기가 쥐고 있어요. 오뚜기가 점유율 싸움을 하려고 혼자만 가격을 안 올렸었기 때문에 물론 자기도 이제 마진을 깎으면서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오뚜기가 이제 올린다면은 다 같이 올리는 거죠. 근데 오뚜기 입장에서는 야, 농심 네가 먼저 올려. 우리는 가뚝이니까 나중에 올라간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소비자의 저항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단 그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요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은 뭐 묶음 판매에서 한 개 빠지게 되는 뭐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후에 원재료가 이렇게 빠져줘야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은 추가적인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GPM 개선만 될 것 같으면은 그간 주가를 보내긴 했었다. 자, 세 차례에 걸쳐서 농심과 라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